통장 확인했지? 80만 원밖에 안 남았어. 요양원 보내고 집 팔면 빚 다 갚을 수 있어. 저는 지금 복도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요. 제 방문 틈새로 들리는 소리 때문입니다. 며느리 현주가 말했어요. 어머니 통장 확인했지? 이제 80만 원밖에 안 남았어. 아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파트는? 현주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명예 이미 우리 앞으로 넘어왔잖아. 다음 달에 요양원 보내고 집 팔면 우리 빚 다 갚을 수 있어.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저를 친엄마처럼 모셨던 며느리였어요. 제 통장에 원래 얼마가 있었는지 아세요? 8천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었어요. 7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아파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5억짜리 아파트였어요. 이미 며느리 앞으로 명의가 넘어갔습니다. 저는 70입니다. 70살에 빈손이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12년 전 남편 박영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않기에 깨웠더니 이미 차가워져 있었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보험금 8천만 원이 나왔어요. 남편이 저를 위해 들어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돈을 꼭 쥐고 혼자 살았어요. 한 달에 60만 원씩만 쓰면서 아껴 썼습니다. 외로웠어요. 정말 외로웠습니다. 남편 없이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아들 민수가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 현주를 처음 봤을 때 저는 기뻤어요. 현주는 저를 정말 잘 챙겼습니다.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 현주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때요?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다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니요. 민수네 집으로 이사했어요. 행복했습니다. 아침마다 현주가 식사를 차려줬고 저녁에는 셋이 함께 밥을 먹었어요. 동거를 시작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 현주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통장 관리해 드릴까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아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주를 믿었거든요. 통장과 도장을 건넸습니다. 현주가 말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목숨처럼 지킬게요. 그렇게 1년이 더 지났습니다. 현주가 또 말했어요. 어머니 아파트 증여하시면 세금 엄청 아끼실 수 있어요. 저는 잘 몰랐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데? 현주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상속세로 2억 가까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증여하시면 몇 천만 원으로 끝나요. 저는 놀랐습니다. 2억이나 된다고? 현주가 서류를 가져왔어요. 어머니는 평생 이 집에서 사실 수 있어요. 계약서에 다 적혀 있어요. 저는 서류도 제대로 안 읽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현주를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5억짜리 아파트가 아들 앞으로 넘어갔어요. 증여 후에도 생활은 똑같았습니다. 현주는 매달 생활비를 줬어요. 처음엔 50만 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점점 줄어들었어요. 30만 원, 20만 원. 민수 회사 사정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했어요. 아껴 썼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줄였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70이 됐어요. 생일날 저녁에 현주와 민수가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어머니 생일 축하해요.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민수 방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현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통장 확인했어?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80만 원밖에 안 남았어. 현주가 말했어요. 생각보다 빨리 털렸네.
원래 8천만 원이었는데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털렸다고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아파트만 남았네? 현주가 웃었어요. 명예 이미 우리 앞으로 넘어왔잖아. 다음 달에 요양원 알아봤어. 거기 보내고 집 팔면 우리 빚 다 갚을 수 있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눈치챌까? 현주가 대답했어요. 절대 모를 거야. 엄마는 우리 완전히 믿잖아. 10년 동안 한 번도 의심 안 했어. 서류도 안 읽고 도장 찍더라. 거주권 같은 거 하나도 없는데.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너무 순진해.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겨우 참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10년이었어요. 10년 동안 저를 속였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현주는 평소처럼 웃으며 아침을 차렸어요. 어머니 주무셨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와 현주가 출근했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은행에 가기로 했어요. 통장이 없어도 신분증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직원에게 말했어요. 제 통장 잔액 좀 확인해 주세요. 직원이 컴퓨터를 눌렀습니다. 고객님, 잔액이 85만 원입니다. 정말이었어요. 거래 내역도 출력해 달라고 했습니다. 종이를 받아봤어요. 출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 80만 원.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백화점 명품관, 호텔, 레스토랑, 프리미엄 스파. 제가 간 적 없는 곳들이었습니다. 현주가 쓴 겁니다. 제 돈으로 명품을 샀어요. 호텔에서 먹고 쇼핑을 했습니다. 스파도 받았어요. 7천만 원을 이렇게 쓴 거야. 저는 종이를 꼭 쥐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주가 퇴근했습니다. 저는 거래 내역을 현주 앞에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현주가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니 생활비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이 생활비야. 프리미엄 스파가 병원비야. 호텔 레스토랑이 뭐야? 현주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어요. 어머니, 그건 제 돈으로 산 거예요. 거짓말. 다 내 통장에서 나간 거잖아. 현주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관리해드린다고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수고비도 못 받아요. 10년 동안 모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고비라고? 내 돈 7천만 원을 수고비로 가져갔다고? 현주가 비웃었어요. 어머니 착각하시는데요. 10년 동안 밥 먹여주고 재워줬잖아요. 그것도 다 돈이에요. 계산하면 7천만 원도 모자라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가 퇴근했어요. 현주가 민수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저를 도둑 취급하세요. 민수가 저를 봤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희가 내 돈 다 가져갔잖아.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거 다 엄마 쓴 거예요. 현주가 관리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저는 소리쳤어요. 너희 대화 들었어. 털었다고 했잖아. 현주와 민수가 서로 봤습니다. 현주가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대화 한 적 없는데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날부터 현주가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식사를 안 차렸습니다. 저녁도 혼자 먹으라고 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밖에서 먹고 올게요. 저는 매일 혼자 컵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외로웠어요. 남편 떠난 후보다 더 외로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어느 날 밤 또 두 사람 대화를 들었습니다. 현주가 말했어요. 이제 한계야. 어머니랑 못 살겠어.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통장 일로 따진 것도 그렇고. 현주가 말했어요. 계획대로 가자. 다음 달에 요양원 보내는 거. 치매 검사 받아보자고 하면 돼.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치매 아닌데? 현주가 웃었어요. 그건 우리만 알면 돼. 병원에서 결과 나쁘다고 하면 엄마도 믿을 거야. 민수가 말했어요. 그래도. 현주가 화를 냈습니다. 뭐가 그래도야? 우리 빚 2천만 원이야. 이 집 팔면 3억 남아. 그 돈으로 빚 갚고 다시 시작하자고.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양원에 보낼 겁니다. 치매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 병원 가실래요? 치매 검사 받아보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싫어. 난 안 가. 민수가 우겼지만 저는 거부했어요. 민수가 출근했습니다. 저는 둘째 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야, 엄마 좀 도와줘. 민호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모든 걸 말했어요. 현주가 제 돈 7천만 원을 가져갔다고요. 아파트도 넘어갔고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고요. 민호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엄마 확실해요. 확실해. 내가 직접 들었어. 민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형한테 전화해 볼게요. 저는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민호는 이미 끊었습니다. 1시간 후 민호가 다시 전화했어요. 엄마, 형이 그런 적 없대요. 엄마가 오해하신 거래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거짓말이야.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사실은 저도 형수한테 돈 좀 빌렸어요. 작년에 300만 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민호가 말했습니다. 형수가 어머니 통장에서 빌려준 거예요. 어머니 허락받았다고 했는데 설마 거짓말은 아니겠죠?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민호한테도 제 돈을 빌려줬다고요? 제 허락도 없이요. 민호야, 나 그런 적 없어. 형수가 거짓말한 거야. 민호가 당황했습니다. 그럼 제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민호까지 연루됐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와 현주가 제 방으로 왔어요. 노크도 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현주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선택하세요. 요양원 가시든지 아니면 나가시든지. 저는 소리쳤습니다. 이 집 내 집이야. 현주가 비웃었어요. 아니에요. 법적으로 우리 집이에요. 어머니가 증여하셨잖아요. 거주권? 그런 거 없어요. 계약서 확인해 보세요.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우리도 살아야 해요. 저는 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널 키웠잖아. 민수가 고개를 돌렸어요. 현주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결정하세요.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짐을 쌌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사진첩 한 권. 70년 인생의 흔적이 이게 전부였습니다. 가방 지퍼를 닫는데 손이 떨렸어요. 정말 나가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현주와 민수는 저를 원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가방을 들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민수와 현주가 거실에 있었어요. 저를 봤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그냥 물었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갈 거야. 너희 집에서.
현주가 아무 표정 없이 봤어요. 그러세요. 그게 다였습니다. 만류도 없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뒤돌아봤습니다. 40년을 산 집이었어요. 거실 저 모퉁이에서 민수가 첫걸음말을 했습니다. 저기 소파에서 남편과 차를 마셨어요. 이제 그 집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엄마 좀 재워줄 수 있니? 민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택시를 탔습니다. 민호네 집은 작은 아파트였어요. 방이 2개뿐이었습니다. 민호 안에 수진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며칠만 있을게. 수진이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민호네 집에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최대한 조용히 지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했습니다. 설거지도 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점점 나빠졌어요. 어느 날 민호와 수진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소리쳤어요. 어머니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우리 집 좁잖아요. 민호가 말했어요. 좀만 기다려봐. 수진이 화를 냈습니다. 형은 안 받을 거잖아요. 나도 힘들어요. 저는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장을 보러 나갔어요. 마트 앞을 지나가는데 누군가를 봤습니다. 현주였어요. 현주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루이비통이었어요. 200만 원짜리 가방이었습니다. 제 돈으로 산 거예요. 제가 통장 거래 내역에서 본 바로 그 가방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현주가 친구랑 웃으며 커피숍에 들어갔어요. 제 돈으로 명품 사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법률 상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어요. 어르신 증거가 있으세요? 거래 내역 있어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어르신이 허락했다고 하면 끝이에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사가 또 말했어요. 혹시 다른 피해자가 있으면 함께 고소하세요. 상습성이 인정되면 횡령죄 성립될 수 있어요. 저는 민호 생각이 났습니다. 민호도 당했잖아요.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도 있을까요? 상담소에 직접 가기로 했어요. 다음 날 상담소에 갔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옆에 할머니가 계셨어요. 나이가 저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며느리한테 당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요. 할머니가 저를 봤어요.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도 며느리한테 돈을 빼앗겼대요. 5천만 원이었습니다. 통장 맡겼다가 다 사라졌다고요. 저는 물었어요. 고소하실 거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내 돈인데요. 저도 결심했습니다. 고소하기로요.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거래 내역이 있고 명품 구매 내역이 있으면 승산이 있어요. 특히 둘째 아들한테도 무단으로 빌려줬다면 상습성이 인정돼요. 저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경찰서에 갔어요. 고소장을 썼습니다. 피고소인 이현주. 횡령 혐의였습니다. 증거로 거래 내역을 제출했어요. 명품 구매 내역, 호텔 사용 내역, 스파 이용 내역 전부요. 민호한테도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형수가 너한테 빌려줬다는 300만 원, 그거 엄마 허락 안 받은 거야. 증인 서줄 수 있니? 민호가 한참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알겠어요, 엄마.
제가 진술서 쓸게요.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현주가 경찰서에 출석했대요.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저는 대답했어요. 내 돈 찾는 거야.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현주가 경찰서 갔어요. 창피해 죽겠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창피한 건 너희야. 남의 돈 훔쳐간 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현주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피의자가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명품 구매, 호텔 사용, 스파 전부 본인이 쓴 거 맞대요. 하지만 어르신이 허락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허락 안 했어요. 증거 있어요. 경찰이 말했어요. 둘째 아들분 진술서도 받았고요. 추가 조사 진행하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기소 결정됐습니다. 횡령죄와 사기죄로 재판받게 됩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 들어갔어요. 현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재판부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 7천만 원을 사용한 게 맞습니까? 현주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를 10년 동안 모셨습니다. 수고비 받을 권리 있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루이비통 가방, 호텔 숙박, 프리미엄 스파 이것도 수고비입니까? 현주가 말문이 막혔어요. 검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통장에서 총 7천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빌려줬고요. 이는 명백한 횡령입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수고비는 합의를 통해 받는 겁니다. 무단으로 가져가면 횡령입니다. 현주의 얼굴이 굳었어요. 재판은 석 달 걸렸습니다. 판결이 나왔어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그리고 피해 금액 7천만 원 배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울었어요. 현주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배상 계획서를 제출했어요. 매달 100만 원씩 갚겠다고요. 7천만 원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파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여 취소 소송하실 수 있어요. 사기로 증여받은 거니까요. 저는 소송을 시작했어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높대요. 저는 지금 민호네 집에 있습니다. 여전히 좁은 방에서 지내요. 하지만 희망이 생겼습니다. 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고요. 아파트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민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현주와 이혼했습니다. 민수가 찾아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저는 한참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울었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형수 말만 믿었어요. 저는 그제야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괜찮아. 그런데 다신 그러지 마.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소에서 만난 할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할머니도 소송에서 이겼대요. 며느리한테 4천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만나요.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저는 싸웠습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돌려받았어요. 여러분도 당하셨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증거 물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법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통장은 절대 맡기지 마세요. 증여할 땐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계약서 꼼꼼히 읽으세요. 저는 이제 71입니다. 빈손은 아니에요.
희망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돌려받으면 다시 그 집에서 살 거예요. 혼자서요. 이번엔 제 재산은 제가 지킬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외로워도 힘들어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재산은 여러분의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꼭 지키세요. 그리고 당했다면 싸우세요. 법이 도와줄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